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411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가 다시 시작되는 즐거운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걱정하지 마시고요. 러닝 라디오와 함께 월요병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민트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민트런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깔끔하고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트런 멤버십 분들에게 특별 공개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추석 체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지금 날씨 어떤가요? 주말 동안은 그나마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공기도 좋은 편이어서 여러분들 달리기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또 마라톤 대회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마라톤 대회 다녀오신 분들 몸 관리 잘 하셔서 회복 빨리 하시고 또 이번 주도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다쳤던 햄스트링이 여전히 좋지 않아 가지고요. 네, 달릴 때 페이스가 확실히 평소보다는 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평소 제가 달리던 페이스에서 더 올라가진 않아요. 뭐 그 페이스만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상하게 좀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페이스를 당기려고 하면은 근육이 뭔가 당기는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벌써 제가 지금 몇 개월째 거의 뭐 반년은 아닌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랬는데 아직도 이 햄스트링 부상이 완전히 낫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을 수도 없는 게 좀 나으려고 하면은 장거리 달리고 조금 나으려고 하면은 또 장거리 달리고 뭐 아니면 좀 빠르게 달리고 또 일 때문에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테스트 하느라 가서 달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햄스트링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 주말에 계속해서 장거리를 달리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날씨가 추울 때는 근육의 부담이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제가 한 15km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제가 원래 약간 체질 자체가 15kg 넘어가면 몸에 열이 식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확실히 둔근이랑 햄스트링 부분, 특히 지금 부상이 있는 오른쪽에 둔근과 햄스트링이 있는 그 부분의 근육이 뭔가 이 차가워지는 느낌? 그리고 약간 묵직해지면서 약간 얼얼하면서 뭐 통증이 오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진짜 희한하게도 그 부위가 항상 그래요. 이건 아마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리고 몸에 있는 체온이 식으면서 생기는 뭐 혈류량의 문제라든가 뭐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제가 요즘 염증에 관련된 음식이라든가 건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고 있어서 조금은 나은 편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달리기 시간도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페이스는 더 줄여서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이야 맨날 하는 거죠. 한데 막상 달리다 보면 그게 제 마음대로는 잘 안 되지만 조금씩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제가 이제 원래 뭐 체질상 그런 것도 있는데 몸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요가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가 채널을 최근에 하나를 구독을 해서 그거를 보니까 뭐 데이 1, 2, 3라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요거를 보면은 이제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이걸 보고 따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달리기 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제가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가를 먼저 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몸을 조금 이제 풀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너무 이제 날씨 점점 추워지니까 너무 무리해서 달리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몸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달리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제가 방금 이제
여러분의 몸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에서 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몸이 소화 가능한이라는 말에는 회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회복력까지 더해서 몸이 소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이제 제가 몸이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하세요라고 하면은 뭔가 힘들지 않게 운동하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체력보다 조금 과하게 한다고 해도 하루 만에 회복이 충분히 되는 정도, 뭐 길어도 이틀 정도 안에는 그래도 충분히 회복되는 그 정도 강도로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내 몸이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운동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전에 말했던 러킹이라는 거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러킹을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샀던 그 굉장히 저렴한 가방, 2만 얼마 주고 산 가방에다가 텐트랑 뭐 이렇게 매트랑 침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겨 넣고 부피랑 무게를 좀 맞추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물이랑 물 들고 가고 해서 대충 한 10몇 킬로 좀 된 것 같아요. 10킬로 초반 정도 좀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무게를 맞춘 배낭을 메고 어제 나가서 한 2시간 가까이 러킹, 걷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따라해봤는데요. 간단히 좀 소감을 얘기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걷기보다는 다리에 부하가 좀 많이 가는 느낌이고, 근데 그게 못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부하가 걸린 느낌이고, 걷기를 하고 왔을 때도 많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약간 땀이 나고 다리가 약간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럼 등산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걸으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등산을 막 해보고 하지만은 이 러킹은 등산하고는 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등산은 어쨌든 뭐 짐이 가볍다고 해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쓰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거의 평지를 짐을 메고 걷는 거기 때문에 등산보다는 오히려 짐을 메지 않고 하는 등산보다는 오히려 저는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 러킹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러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제가 어제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배낭이 좀 좋아야 됩니다. 저는 완전 싸구려 배낭을 메고 가다 보니까 무게를 온전히 어깨로 다 짊어지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배낭 중에 보면 좀 좋은 배낭들은 어깨가 아니라 사실 허리 쪽으로 밴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게를 갖다가 분산시키는 그런 좋은 배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배낭들을 쓰면은 훨씬 더 어깨 부담이 없이 온몸에 적당한 하중을 주면서 걷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러킹 때 영상을 하나 찍긴 했는데 이게 러킹 하는 영상은 아니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뭐 조만간 멤버십 전용으로 올리게 될 것 같고, 다음에 러킹을 하는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부터 러킹을 하는 영상까지 그런 것들 찍게 되면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았고, 유산소 운동 저희처럼 달리기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보다 오히려 러킹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제 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인터넷에 러킹 검색해 보시고 주말에 한번 저처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벌써 오늘의 코너 좀 얘기 드리고 음악 듣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에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번 주에 얘기하려다가 계속해서 못하고 있죠.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거,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요일의 고정 코너죠.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소개하고요. 추천드린 제품도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모두들 반갑고요. 몇몇 분들 인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랑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제는 시계만 차고 나가봤습니다. 처음으로 핸드폰을 안 가지고 뛰어봤는데 자유롭고
오롯이 내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종종 그래야겠어요. 핸드폰 무게도 무시 못하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계만 차고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GPS 워치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시계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이걸 하는데 저는 프리런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각자 이름을 정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달리는 달리기라는 의미에서 그냥 프리런이라고 부르고 휴대폰 안 가지고 나가고 그다음에 시계도 GPS 워치 있죠. 뭐 가민이나 코로스 같은 거나 뭐 순토라든지 이런 거 그런 시계 안 차고요. 그냥 일반 전자시계 하나 차고 나가서 달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저는 너무 추천드리는데 정말 스마트폰과 계측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내려놓고 그냥 전자시계 하나 차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런 전화만 되는 휴대폰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심칩을 옮겨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보시면은 얼마나 내가 이 숫자에 매여 있는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달리기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숫자 생각이 나요. 지금 페이스가 얼마지? 지금 거리가 얼마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그러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시계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스마트폰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런 숫자들에 좀 매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느낌 많이 안 드시는 분은 좀 자유로운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랑님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되시면 이런 프리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랑님 멋진 달리기 하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켈리스님께서요. 11월 마지막 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11월 마지막 주네요. 이번 주만 지나면은 다음 주는 12월 2일 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시작됩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와, 2024년 시작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러닝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민티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뭐 그때 계획한 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그래도 저희는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남아 있는 한 달 동안 모두들 활기차게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지연님께서요. 몇 시간 만에 또 인사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어제 저녁 11월 24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멤버십 분들이 함께하는 주간 러닝 라디오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멤버십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다들 엄청 졸리셔가지고 라이브 하는 도중에 중간에 채팅으로 저 먼저 잘게요라는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아니, 그만큼 저희 이제 민티님들이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러닝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저는 늦게 방송하는 거를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한 12시 반 넘어선가? 한 1시 가까이 돼서 잠을 잤고요.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는 30분 늦게 일어났는데요. 대략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5시간 가까이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이 라이브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시간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보자. 아유, 또 이게 또 컴퓨터 이상하네. 네, 잠시만요. 네, 다른 분들 인사 많이 주셨고요. 농킴님께서 라이브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무 중에 잠시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 근무 잘 서시고 빨리 마치시고 건강하게 마치셔서 집에 조심히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인양님께서요. 뛰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비 오고 나면 추워질 텐데 오늘은 열심히 즐겨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화 대사 생각나네요. 영화 신세계에 보면 나온 대사잖아요. 뛰기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런 대사 생각납니다. 내일 비가 오나요? 그리고 날씨가 제가 날씨를 못 봤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은 비 오고 나면 보통 한 차례씩 뭔가 이렇게 스텝 다운 되는 것처럼 조금씩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들 오늘 놓치지 마시고 달리기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도 거기 맞춰서 달리기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추운 날 귀를 보호해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내일 달리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데 오전에 주문하면 아마 새벽 배송이 되는 지역이 많으니까요. 그때 새벽에 받아서 달리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쌈방님께서도요. 좀 전까지 쭈총에 잔잔하게 듣고 왔는데 갑자기 아침에 활기찬 모드로 바뀌어 재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방송은 조금 그래도 제가 굉장히 활기찬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방송은 조금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줘야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다른 분들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사 주신 안문찬님께서요. 인사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덜 춥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우, 다행입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문찬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테리님께서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주시면서 이분도 얼마 전에 인사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인사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어제 YMCA 첫 하프 무사 완주했네요. 러닝 라디오에서 응원해 주셔서 잘 달린 것 같습니다. 2시간 1분 49초 첫 기록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첫 기록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달리신 겁니다. 지금 6분 한 페이스로 달리기를 하신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와, 멋지시네요. 다음번에 또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또 목표하시는 목표들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대회 부상 없이 잘 달린 것만 해도 진짜 최고입니다. 그게 그만한 게 없어요. 재밌게 달리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테리님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얼주가님께서요. 여기 영국은 장마 마냥 우기라서 맨날 비가 오네요. 고어텍스 신발을 사면 도움이 되려나 하다가도 어차피 비 맞으면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 갈팡질팡합니다. 발 시렵고 축축해서 뛰기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어텍스 신발이 완전히 무적은 아닙니다. 절대. 네, 절대 무적은 아니고요. 차라리 고어텍스 신발보다는요. 그 영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이킹화 그 하이킹을 위한 신발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너무 이제 스포츠틱하지 않은 디자인의 신발들 같은 거 보시면은 약간 물이 좀 있는 지역을 밟고 지나가도 일정 시간 동안 완전 방수가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카트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데카트론의 등산화 들어가셔서 보면은 신발이 있고요. 신발의 설명문을 보면 뭐 비 오는 지역을 뭐 2시간 동안 다녀도 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서 2시간짜리를 샀어요. 정말로 제가 근데 이걸 하이킹 할 때도 신어보고 등산할 때도 신어보고 특히 저는 캠핑할 때 많이 신는데 비가 진짜 안 들어옵니다. 얘는 이제 방수가 돼요. 아예 어느 정도 발등 정도 높이 정도까지 물이 발등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 물을 밟고 지나가도 방수가 되고 비 내린 것도 당연히 방수가 되는 그런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고어텍스는 사실 방수용이 아닙니다. 고어텍스는 투습이 약간 잘 되는 습기를 그러니까 물기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면서도 투습해주는 습기를 밖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어차피 고어텍스도 젖습니다. 여러분 고어텍스 재킷도 입어보시면 비 맞으면 다 젖어요. 그렇죠? 네, 약간의 발수 기능이 있어요. 방수가 아니라 발수 기능이 있는 거라서 비가 많이 내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위에다가 뭐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발수 스프레이 뿌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일반 신발에 뿌리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이킹용 신발 중에서 약간 그런 우천 상황에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신발에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진 그 신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발 잘 선택하셔가지고 쾌적하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 몰래 주식님께서요. 어제자로 셀프로 개고생하는 대회 20회 참가 중 18번째를 완주했다고 하십니다. 팸에 10회 봉사했다고 하셨는데 와, 페이스메이커 10회를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런 페이스메이커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내 몰래 주식님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분들 인사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김범수님께서 인사 주셨네요. 김범수님께서 인사 주셨. 얼마 전에도 김범수님 인사 주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첫 인사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또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주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강제 기상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대주님이 누구신가요? 네, 강제 기상했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덕분에 뭐 또 저희 러닝 라디오 듣게 됐잖아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성호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광년이 친구님, 블루윈디님, 그리고 이근식님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토너님, 찐님, 희노애라님, 반짝반짝 나비님, 베베니님, 자유새님, 하늘새님, 괜찮아다 오케이님, 슬로우스템님, 미라클러네님, 박승희님, 최승현님, 갈수호수님, 달빛냥이님, 피터김님, 장인영님, 써리님, 초록비다치님, 캐리스님, 그리고 술푸님, 후아게님,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정하리님, 해파랑다롤님, 고은 이수연님, 용용이님, 미셸님, 은인양님, 지니님, 블루윈디님, 정진용님, 우보말리님, 식초개굴님까지 인사 주셨습니다. 주말에 인사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답글을 또 못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또 봐야 뵙겠습니다. 네. 몇몇 분들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지니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하프마라톤 준비를 위한 LSD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주로 하고 있는데 페이스는 어느 정도로 달려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LSD는 페이스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회 목표 페이스의 한 70% 정도? 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낮추셔도 돼요. 60%까지 더 낮추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한 80까지 올려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에서 60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여유 있게 달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목표 페이스의 한 70에서 60%, 70%? 네, 요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시고 달리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SD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용용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24시간 단식을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몸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서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단식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맞고 틀린 게 있지만은 어쨌든 단식 저는 한 10년 가까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들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내일이 이제 저희가 위클리 웰빙 코너잖아요. 내일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민티런 간헐적 단식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아주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은 저의 경험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 정말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은 이수연님께서는요, 러닝 라디오 은근 중독성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그 중독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갈소수님께서요, 휴가 마치고 이제 지금 이스탄불에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일지도 다시 잘 쓰고요.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오시게 되면 한번 또 저희 그 민티런데이 요런데 날짜가 맞으면은 같이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달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네. 자유세님께서요. 오늘은 달리다가 갑자기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5km만 짧게 뛰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쉬엄쉬엄 일하고 많이 쉬어줘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퉁쳐서 얘기하면은 지금 몸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일하시는 것도 조금 이제 쉬엄쉬엄 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달리기가 물론 우리 러너들에게 정신적인 휴식도 되고 육체적인 휴식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달리기는 에너지를 쓰고 몸에 부담이 가는 활동인 거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안 좋고 피곤하고 그럴 때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 달리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썩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한숨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잠을 자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달리기니까요. 건강을 잘 체크하시면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세님 지금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예, 얼른 컨디션 회복하시고 달리기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꼬야TV님,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이라토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세 분도 모두 반갑습니다. 농키님께서는요, 다음 주 양산 하프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올해 대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유, 다음 주 하는 것도 엄청난 거죠. 다음 주면 12월인데, 네, 올해 대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되돌아보면 올해 4월 첫 풀코스 뛰었고, 10월에 두 번째 풀코스, 그리고 하프 3번 등 저에게는 2024년이 마라톤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겨울에 또 열심히 연습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연습하시고 또 내년 봄부터 또 대회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늦었습니다. 제 얘기 나오고 있군요. 다행히 그날 푹 쉬고 나아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네, 무조건 안 좋을 때는 쉬는 게 최고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의 경험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 러닝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이런 달리기를 발전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지난 한 몇 주 동안 수집을 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들어보시면 뭐 굉장히 대단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저희들이 좀 들을 수 있고 또 각각의 주제 내용에 대해서 또 저의 경험을 얘기를 드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걸 통해서 달리기를 발전시키고 있구나. 나도 저런데?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킨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이렇게 뭐 우선순위거나 순위는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달리기가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요.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는 거는 오히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잡고 그걸 달성한 후에 다시 또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목표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숫자로 잡으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브 4를 할 거야. 서브 3를 할 거야. 아니면 뭐 하프에서 뭐 2시간 언더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아니면 뭐 평균 페이스를 얼마로 할 거야. 아니면 뭐 50km를 달릴 거야. 100km를 달릴 거야. 풀코스를 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숫자만 가지고 목표를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는 합니다. 숫자로 목표를 잡는 것도 당연히 좋기는 한데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의 변화를 목표로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웃으면서 달리기를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달리기를 한다는 건 그냥 무리한 달리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런 자신의 감정과 관련돼 있는 이런 목표들을 여러분 스스로 잡으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록이 좋아지는 효과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뭐 기록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나의 감정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달리기를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 앱에 있는 챌린지, 배지, 뭐 메달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걸로 나는 달리기 목표를 조금 나의 달리기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만든 앱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재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걸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잡고 좀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와, 좀 새롭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달리기 관련된 앱들이 뭐 달리기를 하면은 배지라든지 뭐 메달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런 것들 주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은 달리기를 좀 더 다양하게 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배지를 얻으려고 하면은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달려야 된다고도 있고, 또 다른 배지는 일정 거리 이상을 달려야 된다도 있고, 또 어떤 배지는 특정한 기념일날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어떤 배지는 뭐 아침에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색다른 달리기를 유도하는 그런 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리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수집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좀 더 높은 목표에 있는 그런 배지를 모으고 싶어서 좀 더 도전하게 되는, 네, 그래서 더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게 되고 더 도전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달리기 앱 같은 걸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안에 보시면 아마 대부분은 배지라든지 메달 이런 이름으로 뭔가 수집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션이나 챌린지 같은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챌린지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중에서도 요건 내가 좀 무리해서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사실 보면 뻔한 내용도 좀 많이 있긴 하겠지만요. 가끔 새롭고 색다르고 재밌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달리기도 함께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달리기 이외에 다른 운동을 함께 한 겁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달리기 능력이 향상되고 달리기가 좀 성장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하지만 달리기 이외에 다른 운동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달리기가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을 하는 것처럼 다른 운동들을 함께 즐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몸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달리기의 어떤 능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요. 혹은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운동들이나 뭐 등산 같은 것도 괜찮고요. 혹은 뭐 요가 같은 것도 괜찮고요. 수영도 괜찮고 자전거도 괜찮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병행했을 때 나의 달리기가 오히려 빨리 성장하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방송도 듣고 러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달리기를 좀 더 안전하게 즐기고 더 즐겁게 즐기고 좀 더 우리 달리기에 약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거.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나는 오히려 달리기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건 반대로 보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도 예전에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을 하시는 거죠. 이 휴식이라는 부분은 어딜 가든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에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그 운동의 어떤 기능성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운동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파괴된 우리 몸이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재생되는 과정에서 더 강하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휴식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휴식이라는 시간이 적으면 제대로 우리 몸이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퇴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뭐 저희들 무슨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강한 훈련을 막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운동하시려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 몸이 그 휴식을 한번 취할 때마다 계단을 하나씩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휴식을 취해야 한 칸 올라가는 거고, 또 휴식을 취해야 또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새로운 부분인데,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목표 달성 시간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저도 사실 늘 얘기를 드리는 얘기지만, 급하게 계획을 잡으면 단기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목표 달성 기간을 길게 잡고 아주 조금씩 성장하는 게 그런 계획을 잡을 때 결과적으로 본다면 달리기가 더 성장해요. 짧게 잡으면은 당장은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멀리 보면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기간을 길게 잡는 거, 이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커뮤니티에다가 나는
목표 시간을 일부러 길게 잡았더니 훨씬 더 성장했어요 라는 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빠르게 달리는 대신에 오래 달리고 자주 달리기를 했더니 내 달리기가 훨씬 더 성장했어요. 내 기록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물론 빠르게 달리는 것도 저를 성장시켜 주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부상으로 인해서 성장이 아닌 퇴보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조금 더 오랫동안 달리고 조금 더 자주 달리기를 하면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조급한 게 문제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더 멀리 달리는 거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날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면은 페이스를 좀 조절할 수 있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시간은 어쨌든 채워지니까 끝나게 되는데 거리를 어떤 목표로 잡으시고 달리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거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목표로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거. 네. 그래서 오래 달리고 자주 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자주 달린다고 해서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휴식은 충분히 취하시고 자주 달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킨 것들이란 주제로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던 게 나랑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달렸을 때 나는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성장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혼자서 성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나를 독려해주고 때로는 등짝을 스매시해주고 뭐 이런 어떤 동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정신도 차리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는 이게 진짜 웬만한 정신력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계실 때 내가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서브 5를 노리고 있고 서브 4를 노리고 있는데 막 2시간 30분대를 노리는 분과 같이 운동을 한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거보다는 저와 똑같이 같은 서브 4를 목표하는 분들이 계셨을 때 약간의 경쟁 심리도 생기기도 하고 또 뭔가 도전 욕구도 생기기도 하고 서로 의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대회 나가서 같이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목표를 가진 분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고 이왕이면 또 결이 비슷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달리기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달리기를 하신다면 달리기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체중을 감량을 했더니 달리기가 성장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래요. 달리기는 체중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요, 좀 듣기 싫은 말이긴 하겠지만 정말로 체중이 깡패입니다.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정말 가벼운 사람은 최고입니다. 달리기 능력을 향상하고 싶다면은 일단 체중을 줄이는 거는 함께 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이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몸무게에서 한 3% 정도, 5% 정도까지 줄이시면 되고요.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1kg에서 2kg 정도만 줄이셔도 막상 뛰어봤을 때 체중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여러분들 시계 사실 때요. 가미노치나 이런 GPS 워치 사실 때 진짜 뭐 10g 무거우면 무겁다고 막 리뷰할 때 난리잖아요. 러닝화 선택하실 때도 한 200g 초반대 러닝화랑 200g 중반 후반대 러닝화 합쳐서 양쪽을 다 합쳐도 한 100g, 200g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50g 무거우면 신발이 너무 무거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체중을 1kg, 2kg 줄이시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시겠어요. 진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은 한 3에서 5%,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1에서 2kg 정도 목표를 잡고 체중을 한번 줄여보시면은 달리기 하실 때 좀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휴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많이 선택해 주신 게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달리기를 하지 않는 날도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충분히 쉬시고 또 휴식을 취하시고 특히 수면을 잘 취하시고 수면의 퀄리티를 높게 잡았을 때 잠을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떤 쾌적한 상태로 잠을 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면이 충분해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서 달리기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지 힘들지가 않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대로 몸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달리기가 뭔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페이스 조절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휴식은 또 수면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거는 나쁜 걸 먹지 않고 좋은 걸 먹었을 때라고 합니다. 좋은 연료는 달리기의 기본입니다.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에너지는 음식으로부터 나오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셨을 때 이런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간단한 건데 의외로 이걸 지키기가 힘들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나쁜 음식은 대체로 맛있고요. 좋은 음식은 대체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이 있지는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쁜 음식들은 대체로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뭔가 즉각적인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거나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이 아무래도 많이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성장하는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나쁜 거는 줄이시고 좋은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양도 중요한데요. 대신에 체중이 늘어나지 않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적당하게 드시는 걸로 이렇게 좋은 음식 드시고 나쁜 음식을 줄여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전문가에게 배우는 겁니다. 달리기는 좀 단순한 운동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실제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또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단순한 운동일수록 오히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전문가들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달리기를 망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전문가에게 배울 때는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어떤 한 명의 전문가 분에게만 배우게 되면 그냥 그분의 달리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신의 달리기를 만들기 힘듭니다. 뭐 코치들마다 각각의 철학이 있고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뭐 누구의 달리기가 맞고 누구의 달리기는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그분은 그분한테 맞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맞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맞는 달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뭐 나름의 전문가 분들이죠. 나름의 전문가 분들의 달리기를 이게 훔쳐와서 나에게 맞는 걸 바꾸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시키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절대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배워서 그대로 카피하는 데서 끝나면은 절대 우리는 발전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해 주셔야지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도 있죠. 저희 PT 받는 분들 중에서 아니 그 비싼 PT를 왜 받아라고 하면 비싸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성향의 분도 계시고 비싸지만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스타일마다 좀 다릅니다. 나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선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달리기가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고 책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러니까 뭐 코치 만나서 돈 주고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오고 책도 내가 직접 선택해서 사보고 공부해보고 글로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월등히 빨리 발전하더라. 남들에게 주는 것들을 주입식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을 때 정말 빨리 성장하더라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학생들 자녀분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EBS 혹은 인강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되나요? 아니죠. 결국엔 내가 풀어야 되고요. 푸는 과정에서도 선생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러닝이나 다른 운동도 똑같습니다.
그 유튜브 그냥 팔짱 끼고 영상 100개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달리기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직접 해봐야 되고요. 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이상한데? 난 이건 이 방법이 더 좋은데? 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찾아나갈 때 우리 달리기가 당연히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 에너지를 끌어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내 달리기가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러닝워치를 구매하고 나의 달리기를 분석한 게 나는 내 달리기가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해외는 꽤 많으셨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나의 달리기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는 거는 사실 크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내가 심박이 이 정도네? 그거 하나 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높은지 낮은지 이걸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른 그래프들과 비교하면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변화의 이제 추이라고 그러죠. 변화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그걸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VO2 max 같은 그 수치 있죠.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사실 실제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냥 예상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계마다 VO2 max도 다 다르거든요. 다만 이 VO2 max 값이 내가 지금 뭐 45, 난 이제 뭐 50이다, 뭐 성공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락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락하고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면 발전하고 있는 달리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보실 때는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런 어떤 변화되는 추이를 함께 보시면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다른 러너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내가 정말 발전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는 러너, 나보다 역량이 좋은 러너, 또 내가 뭔가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은 러너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민티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하죠. 나도 저분처럼 꾸준하게 하고 싶어. 저분처럼 열심히 하고 싶어. 저분처럼 좋은 기록을 내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부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시면은 그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꼭 유명한 유튜브를 하는 유명한 사람, 뭐 어떤 유명한 코치, 뭐 선수 출신의 사람들, 이런 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우리 일반 러너들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러너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스승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러너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분명히 배우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배우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들과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도 한 단계 더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참고로 저 이제 민티 토크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주 가끔 영상 올리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미 알려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고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러너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 제가 지금 꼬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티들 중에 몇몇 분들을 꼬셔가지고 성공하면은 그런 콘텐츠 찍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러너분들에게서 장점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에게 칭찬과 격려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야, 진짜 이분은 뭔가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해외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내가 왜 발전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을 때 나의 달리기가 성장했다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얘기를 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서브3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전은 누구나 하고 싶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발전하길 바랍니다. 좋은 기록을 바라지 않는 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왜 좋은 기록을 바라는지 그 이유를 정말로 솔직하게 써 내려가 보고 스스로 납득 가능할 수 있게 이유를 한번 써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나는 서비스를 해야 되나? 3시간 5분도 아니고 3시간 2분도 아니고 3시간 1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닌 서버 3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 그게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세속적인 이유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 서버 3를 노리는 이유가 나의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요.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솔직하게 이유를 찾고 글로 써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내 감정을 마주하고 내 욕구를 마주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만 뭔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달리기 느리다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난 그 사람들한테 당당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 서브 3를 하고 싶어. 혹은 다른 누군가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가서 내가 한 소리 하고 욕하면서 나도 서브 3 했어. 이 XX야 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그렇게 소리치고 싶어. 이런 것들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든지 좋아요. 내 솔직한 내 욕구를 갖다가 마주보고 내가 정말 이거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어렴풋해요. 그리고 약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포장하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내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포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하냐면 뭐 나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정말로 그게 그분의 진짜 솔직한 욕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일기장 하나 꺼내셔가지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자일기장이든 뭐든 꺼내셔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내가 발전하고 싶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이유를 정말 솔직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요.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달린 겁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고 나면 우리는 좀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순간 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몸은 또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진짜 훌륭해라는 말을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갈 때 발전하더라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리뷰를 하고 하면서 나는 발전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특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은근히 해외에서 일지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그런 나의 달리기가 수치화되고 이런 것들부터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날의 달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그러면서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됐대요. 사실 아까 제가 뭐 학생들 공부한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아이들도 보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 쓰라고 하죠. 그리고 오답 노트를 정기적으로 보게 합니다. 복습을 하게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뭐 성적이든 뭐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학습의 능력이 성장하는 건데 우리도 똑같아요. 맨날 달리기 할 때 열심히 해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근데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말짱 다 까먹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달리기를 하는 동안 내가 뭔가 막 고민하고 하니까 내가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록들, 여러분의 생각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쓰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리뷰,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인 리뷰를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랬었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나의 개선 방향을 고민을 하고 목표를 잡고 계획을 짜고 또 그 계획대로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고 또 일지 쓰시고 또 정기적으로 리뷰를 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했는지 뭐가 좀 부족했는지 왜 나는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됐는데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 쓰시고요.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을 했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지 그냥 달리면서 골똘히 생각하고 막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써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정기적인 리뷰를 하라고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확실하게 결과를 보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일지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뭐 시간이 흘렀다 쳐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번 목표를 새로 잡으시고 다이어리 하나 2025년이죠. 내년에 2025년 다이어리 하나 사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요즘 다이어리 중에 보면 하루가 한 페이지 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루가 두 페이지. 한쪽에는 뭐 목표 같은 거 쓰고 하고 한쪽에 메모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혹은 한 페이지를 메모할 수 있는 거 구매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한번 달리기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달리기 일지를 다이어리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2025년 트렌드 중에 물성 매력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손에 잡히는 다이어리를 하고 거기다가 뭐 잘한 날은 스티커 이쁜 것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그날 달리기 한 사진을 약간 그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사진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1년이 지났을 때 그 책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기록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나온 건데 이건 약간 여담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은근히 괜찮은 팁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더니 나의 달리기가 발전하더라라고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저는 맞는 말 같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는 어떤 회복도 좀 빨라지고 컨디션도 좀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처럼 써주셨는데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또 공감이 됐습니다. 아,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자기는 달리기에 도움이 되었다.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도움이 좀 공감이 갑니다. 여름에도 너무 차갑지 않게 뭐 여름에 뜨겁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차갑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우리 몸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고 컨디션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얼주가를 고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아이싱 같은 것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얼주가를 고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얘기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달리기에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것들이란 주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커뮤니티, 특히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를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어요. 그분들이 각자 난 이렇게 했더니 성장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리뷰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갈무리를 하면서 좀 공통분모가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공감됐던 부분도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면서 나는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동안 또 채팅창에 많은 분들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인사를 드려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농신님,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아까 인사 드렸나요? 그리고 또 두꺼비 아범님, 괜찮았다 오케이님, 지니님, 길장님, 그리고 올파이님, 그리고 고운 이수연님, 그리고 베베니님 아까 인사 드렸나요? 베베니님 그리고 조님, 네 문준희님 이렇게 또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분들 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서포터님께서요.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 습관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수면 시간 확보, 야식 안 먹고 음주 안 하기, 건강한 음식 챙겨 먹기, 스트레칭 하기 등등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삶을 발전시키게 되고 이것이 다시 달리기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뭔가 사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뭔가 특히 운동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잡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운동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용이님께서는요, 여러 일정과 감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못 뛰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처음보다 더 어렵네요. 꾸준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달리기를 하셨으니까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꾸준한 달리기나 어떤 이런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리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달리기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달리기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정말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왜 달리기를 매번 하다가 중단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용용이님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달리기 또 즐겁게 달리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유세님께서 멋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10km를 달리고 초이 아들과 함께 애니멀 러닝 원숭이 런도 5km 달리고 왔더니 피곤해서 오늘까지 푹 쉬면서 회복 예정입니다. 아들이 달리기가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달릴 때 그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고 합니다. 이제 매주 주말마다 함께 달리자고 해서 기특한 마음에 러닝화도 하나 사줬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아우 너무 귀여울 것 같고 너무 함께 달리기 하면서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마라톤 대회 다녀왔는데 5km인가요?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자유세님 자녀분들과 함께 즐거운 달리기 계속 즐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지네요. 네. 자, 그리고 이수연님, 고은 이수연님께서는요, 출첵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늘 함께 달려주는 친구라고 하셨고요. 지금은 러닝라디오와 민티님들입니다. 오래오래 함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달리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또 함께 하시는 민티님들, 또 저희 이제 멤버십 오픈 채팅방도 있고 일반 오픈 채팅방도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시면서 함께 또 발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문준일님께서요. 어제 생애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YMCA 하프 다녀왔습니다. 기록은 목표한 대로 나왔지만 건강검진에서 신비대가 오게 튀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강 생각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당장에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신비대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우리가 아무래도 심장의 어떤 그런 신경적인 자극 부분이 좀 약해져요. 아무래도 노쇠해지니까. 근데 신비대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심정지 같은 굉장히 좀 심장 관련된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무조건 근육이 빵빵하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하죠. 탄력이 있고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YMCA 하프 잘 다녀오셨으니까 이제부터 달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내가 평생 건강하게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준희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 뒤로 빠옹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빠옹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호님께서는요,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들려주셔서 제 생각을 환기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달리기만을 위한 일지를 노트에 남겨서 차곡차곡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 1년이 지나면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로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 기록하는 것과는 또 다를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참 글로 종이로 쓰고 싶은데 저는 아주 십몇 년 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는 온라인 일기 서비스, 유료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다 보니까 이게 참 넘어가기가 힘든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엔 종이를 쓸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지금 한 몇 년 됐죠? 일기 쓴 지가 한 15년? 10몇 년 됐어요. 네, 그동안 이제 아주 꾸준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기를 계속해서 쓰면서 일기장에다가 저는 일지를 남기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점이 이 일기장이 디지털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비번을 2번이나 치고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어차피 남들이 못 보니까 정말 솔직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내면을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로운펀TV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로운펀TV님은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로운펀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운파파입니다. 라이브는 오늘 처음 듣네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들어주시고 게다가 첫 번째 채팅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러닝 라디오 또 틈틈이 들어주시고 달리기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1시간 31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추천 아이템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나의 달리기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양이 많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아이템은 제가 일단은 설명란에 링크는 남겨놨습니다. 이제 귀에다 쓰는 그런 제품인데요. 남겨놨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내일 요 아이템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뭐 팁 같은 것들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내일 함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달리기 추천 아이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용용이님께서 얘기하셨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방송도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30분 넘게 방송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아직은 조금 포근하긴 한데요. 비 오고 나면 추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러닝님께서 늦잠 잤네요. 다시 듣기로 들을게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해피러닝님. 네, 다시 듣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